골보전생 2부, 오늘은 통일과 분열, 이 이야기를 하는데, 2부예요. 아이, 우리가 뭘 안다고, 아, 통일에 뭐, 통, 대해서 뭘 예. 안다고. 그래도 통일 글짓기 그 축제를 하려면, 네,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조금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취지는 알고 하는 게 좀 나을성 싶어요. 그래요. 예, 안타까운 지점은 저도 잘 예, 모르는데, 예, 한국 현대사회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예, 젊은 예, 사람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아는 것이, 예,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어요. 예, 그럼 1972년이면 제가 1961년생이니까 만으로 11살, 한국 나이로 12살, 그럼 5학년이에요. 예, 예, 5학년. 집사님은 중학생. 중학생형. 그때만까지만 해도 국내 학생은 중학생이 굉장히 커 보이던 시절. 예, 아, 그런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쭉 어떤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김정은 국방장관을 만났었다는 거죠. 아, 국방장관이 예, 아니지. 뭐라 그러던데. 아무튼, 어, 예, 뭐, 예, 감사가 김정은 호칭을, 친애하는 동지인가? 위대하신 동지는 김일성이고, 그래서, 어, 김정은 정식, 그, 뭐냐, 김정은 주석인데, 아, 국방위원장이라 하지? 참, 국방위원장. 그렇죠.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주석이죠. 그래서 예, 친애하는 동지, 김일성 위대하신 동지, 김일성 수령이고, 김정일은 친애하는 동지, 아, 위대하신 동지, 김일성 수령, 김정일 수령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2018년이면 그래도 최근이라도 5년 됐네요.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나? 예. 예, 집권 5년, 초기에, 예, 집권 네, 초기에 해서 그런가 봐요. 예, 남북 예.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판문점에서도 했었고, 평양에도 갔죠. 평양에도 갔었죠. 근데 이제, 판문점에서도 하고, 예, 예, 김정일 답방 여론이 엄청나게 있었고,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랬었죠. 예, 막혔어요. 예. 막힌, 그때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오는 그래서 줄 알았어요. 80 몇 프로의 국민이 예, 여론조사엔 80 몇 프로의, 예, 그 예, 국민이 지지를 했는데, 이게 왜 안 예. 됐을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한, 그걸 받아들일 만한 뭐가 안 됐겠죠? 제 생각에 이제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건이 예, 계속 예, 있었어요. 예, 그 이후에. 미국은 예. 남북 평화를 바라지 않으니까. 바라지 그게 않죠. 미국과 조선 사이에 뭐 막 이런저런 예, 이야기가 막 뭐 있었고 뭐 이제 음. 틀었어요, 미국이. 미국 틀어버렸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는 사실상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예, 국민은 원했으나 미국이 틀었어요. 예, 트니까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여론에서 또 합재를 했고, 예, 그러면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문재인이 또 미국의 개니까, 이거 정말 통일 혹은 분열, 이 현대 역사 짧게 정리하는 거, 요거 빼고, 일단 문재인 얘기부터 해요. 최근에 들은 뉴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추미애가 말을 했는데, 예. 추미애 너 나가, 이게 문재인이 말했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너 나가. 그러면서 예, 그때 아리까리했던 게 왜 예. 윤석열이를 못 자르지? 왜 윤석열을 못 자르지 그랬잖아요. 물론 그랬었었죠. 임기가 보장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임명권자는 예. 자를 수 있거든요. 왜 자를 수 못 자르지 있죠. 못 자르지 하면서 윤석열에 예. 관해서 뭐라고 말했냐?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예.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너 나가 했다는 거죠. 예. 제가 조국 때 문재인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왜 안 예. 보호해 주냐? 왜 음. 안 보호해 주냐? 그랬었죠. 많이들 그랬어요, 사실. 그 그때. 저는 문재인이
자기랑 가까운 사람만 챙기는 그 음, 의리라고는 쥐뿔도 없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쥐뿔도 없어 없는 보여요. 예, 민정수석으로 데려갔는데 일개 검찰총장 따위가 바로 그 정권 갖고, 전 정권만 해도 예, 민정수석은요 검찰, 경찰, 그다음 다가, 국정원을 그렇죠. 예, 다스리는 자였었어요. 다스리는 자. 그랬었죠. 예, 근데 그랬습니다. 그 뭐 섭푸 넣지도 안 되는 민주주의에 관한 인식으로 국정원을 독립시킨다는 건 알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민정수석을 모가지를 댕강 날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되라고 하는 음, 임명에 관한 월권을 행사해도 가만히 놔두고 검찰총장은 우리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비호하고 더 나아가서 예.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댕강 모가지를 날려 문재인 이 인간이 이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왜 이해 민정수석이나 못해요? 법무장관이나 아니 이게 네, 우리 문재인의 그 행동이 네, 그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을 그 정도 할 정도면 사실 문재인을 좌지우지한 거거든요, 대통령을. 네. 그걸 용인했다는 거죠. 용인하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오히려 반대로 자르는, 항명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항명하지 않은 사람은 내쫓는, 도대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두 개를 얘기할 수 아, 있어요. 하나는 예, 문재인이 덜 떨어졌다. 음, 한심하다. 그래서 예, 걔를 서울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시켜버리고 이렇게 막 그리 시킨 거고 덜 떨어진 거죠. 예, 한심한 거죠. 그 예, 지점은 과거 이재명도 똑같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했으면 뻔한 길을 걸었는데 음, 그리고 그 이재명도 문재인도 그 법조인이면은 검찰이 하는 행동들을 이미 일반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무한 사람이 예, 얼마나 검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알고 있을 텐데 예.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 아니 저 검찰총장으로 세우고 이재명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덜 떨어진 거예요. 그 지점은 모자란 거죠. 우리만도 못한 모자라다 생각 봐야죠. 모자란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모자란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 정무적 판단을 잘 못한다 이런 말하잖아요. 그런 정무적 판단을 예, 못한 거고 예, 정무적 감각이 한참 없는 거고 둘째, 저는 문재인이 공수부대 나오고 하면서 저는 박정희 시대에 그 역사관 저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음, 음, 그러니까 문재인은 보수적 성향이 엄청 강해요. 예, 많은 경우는 극우 성향을 보여요. 제가 자세히 그 정치권을 모르니까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언론에 나온 말만 듣고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재벌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웃어 비웃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국기문란 사건인 그렇잖아요. 예, 국민연금을 움직이고 주가 조작을 통해서 삼성의 음, 경영권을 확보한 이재명이래네. 누구지? 그 삼성 그 누구죠? 이재용이, 이재용. 이재용. 예, 이재용이를 재판 중인데 싱가포르에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경제는 구구 꼴통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사람은 저 재벌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경제의 맞아요. 그렇게 동력은 생각. 다수 노동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벌 몇 명에서 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범죄를 그런 거죠. 저질러도 특사로 다 예, 풀어주고 뭐 다 풀어주고 음,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통 맞아요. 보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극우적 마인드죠. 예, 전 문재인이 예, 그거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이제 통일 얘기하다가 예, 이 추미애 잘랐다는 소식을 최근에 추미애 입에서 들으니까 예, 예, 예. 문재인이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게요.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음, 않았잖아요. 세상에 박근혜는 탄핵됐잖아요. 5년 중에 예, 4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5년 하는 동안 박근혜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참나. 한 번. 그치. 국민과의 소통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선한 이미지 위대한 대통령으로 아직도 말을 하고 있어요. 잘한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악한 지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제 예, 개인적으로.
사실 할 일을 그 위치에서 할 일을 태만이 한 건 굉장히 많죠. 네, 어떻게 보면 아,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자질이 없던 사람. 우리가 예, 너무 그 시대에 다른 네, 대안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라서 그냥 지지했던 거지. 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자질이 엄청 떨어지는 그런 근데 대통령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 내 편 만드는 데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 것 굉장히 같아요. 약은 사람이죠. 그런 분야는. 예, 예, 예. 예. 그래서 누구 하나 그, 적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적이 누구 이끄는 하나. 교회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예. 파도가 쳤을 때 서핑을 해라.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음, 쪽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정무 감각이 뛰어난 예. 사람으로 한쪽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 그러니까 내 편 잘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당원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당내 국회의원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민심을 확보하잖아요. 박근혜 끌어내리는 민심 뒤에 음, 민심 그 반대편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에. 예. 그 중에서 음, 원탑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원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나름 그런 쪽으로 기가 막힌 술수를 가진 사람이다. 전 어쨌든 당시에도 간에 뭐, 비판을 했지만 물론 탁현미 머리에서 예. 나왔지만 후보 시절에 음, 돌아다니면서 보통 후보 연설을 하잖아요. 후보 연설을 할 때 그 밑에 앉아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음. 이 장면을 연설장에서 연출을 몇 번 시켰어요. 아, 아, 이게 엄청난 그 투심을 음, 확보했다고 전 봐요. 아, 왜냐하면 요즘에 그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막 예, 예. 뚝뚝 떨어져. 예, 맞아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예. 뚝뚝 떨어지는 장면을 연출시켰단 말이야. 탁현민이 보통 놈이 아닌 거지. 야, 그것도 연출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연출이죠. 나네. 아, 그러면 세상에 후보가 후보 연설할 때 그런 장면 어떻게 연출해요? 많이 했다 그러면 뒤에 앉아 있거나 뭐 이런 거지. 내가 후보인데 연설하는데 요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객들처럼 관객이 그 연설 후보를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예, 거죠. 근데 예. 그 눈동자가 클로즈업 돼서 비춰주는 거예요, 얼굴이. 예,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신뢰가 음, 뚝뚝 떨어지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얼굴 표정.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남편을 예, 신뢰하고 예, 예. 사랑하는 점이 있을 수는 그래요. 있겠으나, 그것을 예, 후보 연설에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음, 그걸 이용했다는 거죠. 흡수한 나경원이가 예. 아무리 못돼 먹어도 딸을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겠죠. 그 후보 할 때 그 장애를 가진 딸을 데리고 돌아다닌 거랑 뭐가 다르냐? 예, 예, 예. 그걸 왜 거기에 써먹어요? 부부간의 신뢰 뚝뚝 떨어진 건 지들 개인적 안방에 살 일이지. 아이, 통일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 현대 역사 짧게 정리를 예, 해보려고 예, 해요. 통일에 관한 것만. 대한민국 예, 역사. 예, 북한 예, 역사도 예, 아니고, 예, 짧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예, 7사 남북 공동성명이 1972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후락을 예, 보냈어요. 박정희가. 근데 예, 사실인지는 모르나, 그, 그 뒤늦게 제가 이제 그 어느 역사 혹은 사회학자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나 그 말은 기억이 나요. 당시에 북한 내부에서도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 될 필요가 김일성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지 안 예, 그랬는지 북한 내부의 사정을 사실 우리는 잘 음, 몰라. 옛날에 더 몰랐으니까. 저는 그 예, 말을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이는 정말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이었거든요. 하늘 아버지 같이 어버이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지 아무튼 그런데 남쪽에서는 분명히 박정희가 있었죠. 왜냐하면 1971년도에
고무신 나눠주고 막걸리 나눠주면서 어, 그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고무신 나눠주고 막걸리 나눠주고 그다음에 투표해서 부정 저지르고 개표해서 부정 저지르는데 40만 표로 40만 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근소한 차로 박정희가 이겼어요. 김대중한테. 실제로는 음, 김대중이가 한 제 생각에 200만 표 차이로 이긴 거예요. 그건. 음, 이긴 건데 불법 투개표 사건이 있었는데다가 금권 관권 선거가 있잖아요. 1971년도에.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자기가 여론 조절 엄청 했잖아요. 밀짚 모자 쓰고 농촌에 논밭에 있어서 막걸리 마시는 그렇게 장면 했었죠. 이런 거. 예, 굉장히 서민 대통령 많이 코스프레하고 봤죠. 난리를 막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 박정희를 만나면 김일성 만나서 우는 사람처럼 대한민국 인민들은 박정희 만나면 그랬어요. 막 예, 진짜 막 그랬어요. 예, 우리의 어르신을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를 만나고 그랬었죠. 할머니들이 고개 숙여 예, 인사하면요. 박정희 뻣뻣 있어서 손 한번 내밀어주고 그랬었어요. 예, 정말 그랬었어요. 어른이었었어요. 30살 음,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어른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얘가 장교였잖아요. 장교는 하사관들 있잖아요. 자기보다 10살만 넣어도 밤을 칙칙거리고 막 전기에 걷어찰 수 있잖아요. 어린 그렇죠. 나이부터 그게 익숙하거든요. 음, 군발이 놈들은. 그러네. 그렇잖아요. 예, 그 얘가 예, 뒤집은 게 1904, 얘가 43살 때란 말이에요. 43살이면 충분히 나이는 먹었으나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 애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욕심이 뒤룩뒤룩 많을 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이 내려놓고 예, 살잖아요. 아직 그 예, 나이는 내려놓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 43살은 내려놓는 걸 몰라요. 물론 우리 나이 대도 내려놓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거의 다 있지만, 내려놓을 줄 예, 몰라요. 아주 예, 극일부만 내려놓는. 그러니까 욕심이 예, 엄청 많은데 권력까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렸을 적부터 나이 상관없이 계급으로다가 인생을 산 인간이어서 예, 국민들 앞에 김일성처럼 어버이를 군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가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예, 할머니들이 인터넷에 보면 사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고개 꺾어 인사해요. 특히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니까 고개 숙여 인사하고요. 절해요. 그러면 얘는 고개 빳빳이 들고 손 음, 하나 살짝 내밀어줘.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꽤나 지지를 받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못 살겠다 갈아버자가 1971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박정희 딴에는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남쪽은 분명히. 근데 북쪽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예. 사회학자인가 역사학자 말은 남북한 공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 어제까지만 해도 예, 김일성 쳐죽일 놈이고요. 우리 어릴 때는요, 북한은 전부 괴물같이 생겼고, 막 늑대고 그랬었죠. 빨갛고 막 이렇게 막 교과서에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예, 항공 포스터 대회 그리기 때 막 대회하고 무찌르자 공산당 우리 그랬었죠. 안 그래본 사람이 예, 있냐고요. 다 그랬었단 다 말이에요. 그랬겠죠. 어제까지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음, 중앙정보부장이 그때 실제로 2인자나 3인자였단 말이에요. 2인자나 3인자. 예, 그렇잖아요. 그 경호실장 그 차 뭐더라? 그 녀석이 차지철, 차지철, 차지철하고 중앙정보부장 요렇게 요게 2인자라고요. 유락, 예, 예. 그러니까 2인자 정치를 박정희가 했잖아요. 한국의 2인자 예, 정치 지금 저기 윤석열이 하려고 그러는데 덮어놓지도 안 되는 거죠. 2인자 정치는 예, 뭐냐면 일은 2인자가 다 해. 그래서 공을 세우면 공은 1인자가 가져가고요. 가지고 잘못을 하고, 저지르면 2인자가 처벌당하는 거예요. 이인자가, 어, 이걸 2인자 어,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박정희가 개발해낸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름 똑똑해요. 예, 똑똑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건데 김일성이가 독재자지만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우 강하게. 예, 그래서 우리는 점령군이 아니라 그 해방군이라고 들어왔던 실제는 점령군이지만 소련을 바로 내쫓았던 그래, 거고 예, 바로 내쫓았던 거예요. 외세 배격, 자주민족, 자주통일 이거를 음, 김일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 내내 그 기조예요. 계속해서 예, 예, 있었다고 예, 생각해요. 박정희도 애국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애국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틀렸을 뿐이지. 그래서 무궁화 근자 써가지고 근영, 근혜 이름을 그렇게 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애국심이 예,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애국심을 드러낼 때 그 친일 부역자 방식으로 드러내고
음. 그래서 자신의 애국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네 애국심은 그릇됐거든 잘못된 방식이거든 라고 말하는 국민을 쳐잡아 죽이는 것이었으니까 그렇죠. 잘못됐지 예, 애국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애국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스스로 생각하기는 애국심이란 예, 말이에요. 근데 예, 김일성도 그건 있었단 말이에요. 통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한 측에서 제안을 했을 때 김일성이가 덥석 물어버린 거죠.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느낌적 느낌이라서 역사적, 예. 사회학적 근거를 따라 못 돼요. 못해. 근데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예. 남한 측에서는 분명하게 북한은 내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공고했어요. 아주 공고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으니까 경제적으로 체제 음, 우위 어떤 그 우쭐됨이 있었어요. 우리 체제가 낫다. 음, 봐라. 미국의 지원을 받아도 우리가 더 잘 살거든. 우리 북조선이 남조선보다 잘 살거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7.3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상상도 못했죠. 예,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한 상상도 일이었을 거예요. 못했죠. 그렇게 예. 그렇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으리라고는 어 근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나라나 그 나라나.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오죽하면 북한에서도 이 밥에 소고기국 얘기를 하겠어요. 그깟 예, 밥, 소고기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온 인민의 소원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 가난한 거예요. 그냥 조금 잘 살았다는 거죠. 남한도 예, 조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나 예,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어요. 저 중학교 들어갔을, 보릿고개도 예, 예. 중학교 예, 들어갔을 때만 해도 보리밥 강제로 먹으라고 검사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랬었어요. 예. 예, 쌀만 못 먹게 그랬었어요. 하고 예. 지금은 그게 GMO라는 거 아는데 예, 박정희가 애국심에 나름대로 먹여 살려보겠다고 통일교 막 만들고 만들고 이게 쌀알도 크고 수확량도 막 하는 GMO란 말이에요. 유전자 예, 조작표. 유전자 조작표. 예,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막 굉장히 획기적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만든 것처럼 그렇죠. 예, 사실은 예, 그냥 외국의 그 그랬었죠. 유전자 조작 기술을 빌려다가 한 것 음, 뿐인데, 그잖아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남한에서는 분명히 그게 있었어요. 71년에 사실 실제적으로 참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돌려야 되는 거죠. 아니나 달라 관심이 박정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싹 잠재워진 거죠. 싹 잠재워진 거고 남북 간에 막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런 거로 싹 이슈가 뜬 거죠. 아, 아,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예, 7.4 남북 공동성명을 보면 여기에 지금 이후락에 김일성을 만나는 사진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김일성의 음, 인물이 좋아요. 이마도 번듯하고 눈코입이 또렷또렷하고 근데 살이 쪄서 문제지. 젊었을 때 사진 보면요. 이 늙었을 때 말고 예,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배우 해도 돼요. 배우도 주인공 배우. 어, 예, 잘생겼죠. 저 김일성 젊은 사진 그 못 젊었을 때 봤어요, 사진 저. 있잖아요. 이거 제 전화기에 사진첩에 들어있어요. 예, 그래, 잘생겼습니다. 예, 30대 초반 잘생겼어요. 네, 만나는 장면. 이 예, 사진에 딱 있네요.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1972년 7월 4일 날 박정희 제3공화국 시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이에요. 대한민국 제3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게 그 어디 거냐 하면 나무 위키 거니까 이건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했다고 저 좌파 빨개 목살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어, 이게 있었는데, 남한에선 이게 있었는데다가, 세계적인 분위기는 뭐가 있었냐 하면, 미국이 그 월남전에서 너무 진을 빼고 있었어요. 20년 전쟁이잖아요? 예, 20년 전쟁인데, 69년, 70년 이때 가가지고 미국이 지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음, 결국 철수했잖아요. 패퇴했단 말이에요. 이기지 예, 예, 못했어요. 이기지 예,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발을 빼야 되는데 발을 뺄 명목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네 세계 최고 예, 국가니까. 우리가 예. 전쟁에서 져서 패퇴하는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뭔가 수는 없죠. 대탕트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들어왔죠. 대탕 때 뭔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세계 평화를 예, 원한다는 이름을 갖고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 나와가지고 뭔가 그때부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한 뭐 같은 걸 맞는데 세계 여론전을 편 거죠, 미국에서. 평화를 원한다는 거야. 그랬죠. 스스로, 그래서, 1969년에 그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닉슨 예, 독트린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뭐였냐면 자본주의 진영, 우리는 이 자본주의 진영을 민주주의 진영으로 말해요. 그 자꾸 말하죠. 공산주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고 독재의 반대말이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독재를 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자본주의 국가가 독재란 나라가 없냐는 거죠. 근데 하여튼 예, 미국에서 말한 건 자본주의 진영이에요. 한국에서 갖고 온 건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한 걸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꿔서 예, 왜곡을 하는 거죠. 예, 국민을 음, 거짓말로 선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무위키에는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그대로 말을 하고 있네요. 어, 1969년에 자본주의 진영이 공산화의 위협에 노출되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방위를 해야 된다는 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우리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 개입할 힘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예, 알아서 니들의 안전을 도모해. 해라. 예, 예, 공산 세력이 너희들을 침략하려면 너희들이 스스로 힘을 껴서 보호해. 음, 이거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싹 있으니까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소련에서 중국을 수종주의니 뭐니 이렇게 비판하고 뭔가 미중 간에 뭐 갈등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인구만 많지 국력은 그저 그렇고. 다만 인구가 예, 많다는 이유로 대만 대신 중국을 그때까지만 해도 China the West, 중공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중공. 중공을 빼고 그 지구에 관한 문제를 인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음, 수 없다 그래서 대만을 빼고 상임 이사국에 중공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중공을 집어넣으면서 차이나 대 레즈 이렇게 말하면 중공 그러면 웃기잖아요. 중국이 국호인데 중국 공산당은 국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나 대 그렇죠. 레즈는 중국 공산당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예, 공산당이란 말은 국호가 아니니까 더 레즈를 뺀 거죠. 음, 그래서 이제부터 차이나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된 거예요. 아직도 중공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 채팅방에 어느 사람 있었죠. 중공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라고 해야 돼. 아니 지금 역사가 흘러간 지가 언젠데.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뭔가 미국이 중국한테 화해 제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상임이사국에 들어오고 1971년대 핑퐁 외교하면서 악수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도 분위기가 한국이 미국의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미국 신발에 두 켤레 중에 한 켤레는 한국이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나이키 신발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음, 슬슬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장들을 중국에다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음, 왜냐면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 심으면서 미중 화해가 막 시작되고 미중 화해가 시작되는 게, 소련이 보기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중국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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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가 정신이 없는 거죠. 누구 편을 사야 되지? 정신이 없는 음, 거죠. 왜냐면 중공 그러고 살았는데, 미중이 화해가 벌어지고, 미중 화해 벌어지는 가운데 소련이 중국에게 또 이렇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때까지는 수정주의라고 막 비판했는데, 뭐 이런 예,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나름 똑똑하지만 이 국제 감각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음, 서야 되지? 국내를 통치하는 데는 머리가 뛰어나나 외교 감각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면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1971년에 김대중한테 패배한 요것도 있었고 뭔가 관심을 돌려야 돼. 뭔가 세계가 흐름이 조금 변하는데 이럴 때 미국도 반대하지 않겠지. 우리 형님 국가. 음, 형님 국가. 미국이 그러니까 형님이 시바스 리가를 마시면 나도 시바스 리가를 마시고 형님이 코카콜라를 마시면 나도 코카콜라를 마신다. 이게 옛날에 킬리만자로의 눈인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인가라는 조용필 노래 예, 그렇잖아요. 막 대사로 시작 그 노래 아세요? 조용필 노래? 예, 압니다. 이거 예, 알죠. 개사에서 막 음, 옛날에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 예, 뭐 여당으로 왔다가 야당으로 갈 수가 있나 뭐 이런 거. 예,
근데 박정희가 이제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터트리긴 해야 되는데 대탕트 분위기가 있고 중공을 중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유엔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으니까 뭔가 해보겠다고 한 게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사실 7.4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어, 내용을 볼게요. 쌍방은 예, 다음과 같이 조국 통일 원칙들의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음.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 우리 민족끼리. 외세, 이, 외세 관여 없이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 예, 우리 우리끼리 해야 된다. 민족끼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번에 통일 글짓기 대회에 예, 쓰니까 예, 아, 이거 좀 예,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예, 아, 이게 사람이 예, 반응이 그러면 이게 쓰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음,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예. 이게 그래서, 1972년도에 벌써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예, 박정희. 그렇잖아요. 음, 지금 국힘당의 원조. 예, 원조가 통일은 첫째, 외세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음, 그때 박정희 시대 때 집사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주라는 말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자주통, 그때까지만 해도. 자주통일 많이 썼어요. 자주통일. 그리고 실제로 예, 박정희는 미국에 덤벼보기도 했어요. 그랬었죠. 예, 이승만도 음, 덤벼본 적이 있어요. 꼬붕이긴 하지만 예, 덤벼본 적이 있어요. 전두환처럼 이렇게 노태우처럼 이렇게 그냥 꼬붕 노릇을 한 게 아니라 덤벼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이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오, 무력 행사를 통하여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선제 타격, 윤석열 이런 거 없는 거죠. 예, 예, 예. 김정은 체제 이걸 붕괴시켜야 된다. 요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됐던 지금처럼? 예, 예, 뭐 김용관 인간처럼 이런 거 없다는 예, 거죠. 예, 1974년도에 이미 이 말을 한 거예요. 셋째, 음,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다는 거죠. 어, 사상 예, 초월에 이념 초월에 우리 헌법에도 예, 있잖아요. 예, 예. 사상과 이념의 자유. 사상도 초월하고 음, 이념도 초월하고 심지어 제도까지 초월하다. 북한은 음, 공산주의 체제, 우리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 이 제도, 시스템이잖아요. 경제 제도. 예, 자본주의는 시스템 제도에 가는 거거든요. 이 제도까지 초월을 하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일단 우리가 아, 하나의 민족임을 그렇죠. 자각하자. 예, 그래서 예. 대단결을 도모하자. 박정희는요, 윤석열 수준은 아니에요. 윤석열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어찌됐거나 진짜. 예, 동의가 되든 동의가 안 되든 딸 이름을 그렇게 적고요. 통일별을 만들었어요. 음, 5호 담당제 같은 거지만 새마을 운동을 해보겠다. 거짓으로라도 일부 마을이라도 개선을 하고요. 뭐 그런 거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어찌됐거나. 예, 그리고 무슨 물론 미국이 점찍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을 담보로 해서 세계은행에서 1억 5천만 불을 빌려다가 일단 뭐 땅 뭐 확보하고 뭐 미국 공장 유치하고 일본 공장 유치하고 한 일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맞긴 맞아요. 편향되게 해서 그렇지. 다 경상도에 몰아줘서 구미공단이 있지만 목포공단 없는 것처럼. 예. 그렇잖아요. 다 경상도에만 나서 그렇지. 그렇지만 세금은 퍼센테이지로 100%를 더 거둔 거야. 두 배를 더 거뒀어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이 1인당 100만 원 냈으면 목포 시민이 200만 원씩을 냈어요. 그렇게 막 그 전라도 홀대를 해서 그게 문제긴 하나 아무튼 공장들을 때려짓고 막 그 무상 임대하고 땅을 일본에 무상 임대 이런 건 했단 말이에요. 음, 잘못된 점이 굉장히 많지만 엄청 많지만 하긴 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만 뚫고 그렇잖아요. 예, 세계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긴 철도가 있으니까 어 그 서울과 호남을 뚫어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 고집을 펴가지고 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글로 뚫은 거죠. 고속도로도. 근데 음, 이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박정희가. 어찌됐거나 잘못된 점은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하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난 거죠. 첫째,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두 번째,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한다. 세 번째, 사상도 이념도 심지어 제도,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따지지 말고 제도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계를 도모하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너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지금 해도, 지금 해도, 예, 이거 이상 답이 뭐 있어요? 이거 이상 답이. 그러니까, 예, 이거 이상 답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인간이 이게 지금 7.4 남북 공동이면 7월 4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 인간이 시월 유신을 했네. 그 해에. 바로, 예. 그러니까 요거는 립 서비스였다는 거죠. 마음은 없었어요. 음, 남북 간의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하나의 민족으로 대단계를 도모하자 그랬는데 남한 내에도 그렇게 갈라치기를 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 그렇죠. 죽여? 자신이 예, 장기 집권을 해서 통일주체 국민회를 만들어? 예. 단기 집권을 해서 헌법을 뜯어고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립 서비스였다는 거죠. 아무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보존하는 곳에 있는 역사적 사건만 뜯어갖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한참 지났네. 거의 20년이 지나가지고 노태우 아, 시절에 노태우가 북방 예, 해결을 했잖아요. 예. 소련에 5억 불, 폴란드에 3억 불 줬어요. 줬는데 소련으로부터 못 받았죠. 그럼 못 폴란드에는 받았죠. 받았나? 폴란드한테도 못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때 무상해교라고 말을 했어요. 맞아. 그랬었어. 근데 예. 그때 당시에 1991년에 한국한테는 5억 불이란 돈이 지금 50억 불과 같은 돈이에요. 음, 지 맘대로 그렇겠죠. 50억 예. 불을 갖다 준 거죠. 근데 우리가 너네 공짜로 줘. 이거는 국제관계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 국민에게 그렇죠. 설명할 수 말이 안 되죠. 없잖아요. 예. 한국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차관 형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어요. 맞아. 예, 돈 차관 꿔주는,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예, 돈 꿔준다고 음, 말했으면 돈 꿔주면 뭔가 그, 뭐 합의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꿔주면 그렇죠. 예, 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뭐가 있잖아요. 국가 예, 간에도. 예, 예. 계약서가 있죠.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안 예. 줘도, 러시아가 안 줘도 국제적으로 뭐 음, 사법재판소에 못 끌고 가는 거죠. 힘이 음, 없는 폴란드도 못 끌고 가는 거야. 왜 너네 우리의 돈 안 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된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무상해교란 말이 사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때 북방 외교란 말을 했죠. 20년이 지난 후에도 7.3 남북 공동성명이 있고 대탕트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 흐름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여전히 국제 정세에 대해서 깜깜이의 삶을 음, 살았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국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왜? 빨갱이야, 좌파야, 우리는. 저들은 적이야, 우리.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남한의 예, 예. 불쌍한 인민들은 누구한테 속아서? 독재자들한테 속아서, 정치자들, 독재자에게 예. 부역하는 언론에 속아서, 독재자에게 부역하는 학자들에게 속아서. 음, 20년이나 지났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북방은 생각지도 않는 거죠. 북방은. 예. 근데 우리가 돈을 안 갖다 줘도 외교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었어요. 왜? 다 자기네들 한 편이 되길 원하잖아요. 소련도. 그렇죠. 그러면 자국의 러시아도. 이익이 그땐 되는데 소련이 뭘 아니고. 못하겠어요. 다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할 수 있거든요. 예, 블라디보스토크 저기 개항을 해라. 그렇죠? 우리 부산항 예, 개항할게.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련의 예, 원유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팔아 간다 빨리. 우리 뭐 이렇게 뭐 우리 공산품 팔아줄게 고기로 싼 값으로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예, 돈 안 갖다 줘도. 예, 근데 우리나라 지배자 놈들은 우리나라 인민들에게는 가혹하고 우애해서 상전처럼 군림하지만 외국 예, 사람들에게는 사대주의자들이잖아요. 상전으로 모시고 오죽하면 그 옛날에도 형님이 코카콜라를 마시면 나도 마신다. 조용필의 그 노래를 개사한 거에 있어서 그 이렇게 막 예, 그 대사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 대사가 예, 있었단 예, 말이에요. 우리가 예, 비아냥거리듯이 예, 말할 때. 예, 형님이 코카콜라 미국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 코카콜라 가져온 거예요. 형님이 코카콜라를 마시면 우리도 코카콜라 마신다. 근데 코카콜라가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해서요. 기가 막힌 회사인데
코카콜라가 사업을 실패한 나라,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세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건강음료를 하도 개발한 나라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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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멕시코 사람들은 물 안 먹고 밥 먹을 때 다 코카콜라 마셔요. 펩시나 거의 코카콜라죠. 그래. 코카콜라가 물이에요, 얘네는. 야, 음. 그런 줄 몰랐어요. 다 그렇게까지. 지배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예. 지배를 못한 거예요, 코카콜라가. 우리는 보리음료 만들어내, 뭐 만들어내, 하다못해 식초음료 만들어내, 뭐. 그잖아요. 엄청나요. 예, 엄청나잖아요. 예. 코카콜라가 자리 못 잡은 세계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그래서 지배자 놈들이 형님이 코카콜라 마시면 나도 코카콜라 마신다 그래도 우리는 안 마셔. 우리는 코카콜라 마시면 다른 거 마시면서 그건 그냥 하나의 음료수로 마시는 거지. 코카콜라에 지배당하고 점령당하지 않아. 이거잖아요. 우리는. 아, 우리 체질 안 맞아. 우리 보리음료를 마셔야 돼. 우리 식초음료를 마셔야 돼. 아, 우리 코카콜라 이거 막 탄산음료로 처음에 시원한 것 같아도 좀 그래. 뭐 이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노태우가 북방 얘기하면서 남북한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동시가입을 하고 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해요. 예, 남북 기본 합의서는 보니까 어,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에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는데 예,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이때에 화해 및 불가침 그리고 교류 협력에 대한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는 거죠. 이때도 화해하자 우리. 두 번째 불가침 예, 서로 침략하지 말자. 선제 타격 이런 거 없는 예, 거예요. 셋째 예, 교류를 협력하자. 서로 교류하자. 이게 예,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예요. 1991년 12월 13일. 그리고 예, 92년 2월 19일 바로 다음에 평양에서 제6차 요거는 5차였는데 서울에서 개최된 거고 6차는 평양에서 개최됐는데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발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총 음, 전문회 네 사장 25조 항으로 구성이 되었대요. 내용은 전문은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옹결의 뜻에 따라 7사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독일의 3대 음,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예,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 이걸 재확인하는 예, 거예요. 외세 배제 그렇죠. 이걸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자. 이렇게 음, 극한의 대립을 가지 말자. 제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되면 두 가지만 요구한다고 집사님 기억하시죠? 예, 예, 송파 세번녀 기억하죠. 사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북한의 강경 기조가 아니었으면 음, 좋겠다. 내내 이어왔던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 예, 예, 사이에서도 심지어 예, 예, 박정희 뭐 노태우한테도 평화 얘기했던 음, 거예요. 대결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자. 그리고 긴장 완화 평화를 보장하자 서로. 그리고 다각적인 교류하자. 협력을 실현하자.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자. 쌍방사의 음,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연방제 같은 거다. 예, 아니면 6.15 공동선언인 것처럼 낮은 연방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연합 그랬잖아요. 연방제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권과 외교권만 하나로 두고 나머지는 그냥 그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연방제고 예, 연합은 이거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때 노태우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 이건 국가 음, 한일 간의 한미 간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예, 관계라는 걸 인정해라. 특수 관계라는 걸 인정하자. 그리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게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예, 공동 합의서, 기본 합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조, 8조까지 읽어드릴게요.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음, 인정해야죠.
부부싸움을 해도 인정해야죠.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음, 마음대로 내가 옳잖아라고 하면 부부싸움이 그 부부가 화해가 안 되잖아요. 끝이 안 나죠. 예. 제가 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의 체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남한의 체제도 다 100점은 아니에요. 그렇고, 예, 그것도 그렇고. 예. 그렇지만 서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죠. 인정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 예, 그렇죠. 북한이 지금 무슨 공산주의 체제예요? 3대 족벌 체제지. 예, 이거 왕조 국가잖아요. 이건 독재 국가 수준은 넘는 거예요. 이거 왕조 국가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뭐 대만에서도 장개석 총통의 아들을 뭐 이렇게 하고 싱가포르에서도 누구 뭐 음, 21살짜리를 장관으로 놓고 뭐 얘를 후계자 삼으려다 실패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왕조죠. 왕조. 예, 그렇잖아요. 동의하지 예, 않아요. 근데 일단 인정을 해야 상대방이 대화의 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그렇죠. 평화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예, 거지. 왜 이런 말만 하면 북한에 대화, 가 살라. 예, 아니 세상에 답답하죠. 예, 흑과 예, 백과 바꿨고 뭐 그런 거죠. 무슨 예, 그렇지 않잖아요. 빨주노 예, 저 예, 파남보라는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예,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동굴에 살던 사람들 비유의 얘기잖아요. 깜깜해요. 흑백밖에 몰랐어요. 한번 나갔다 온 사람이 와 총천연색이야 우리 나가자. 근데 음, 나가길 두려워한다는 거죠. 동굴 밖에 나가길 두려워한다는 거야.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그 옛날에 고대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에 꽉 막혀 있다. 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햇빛밖에 보지 못하고 동굴이라는 깜깜한 곳에 살고 있어도 광명한 세계로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흑과 백밖에 없다고 믿고 사는 음, 거예요. 음, 믿고 사는 그렇죠. 거예요. 예. 확인해 보려 들지 않아요. 이게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한국말로 뭐였더라? 제가 이거 방송 한번 했는데 이걸 또 이거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쳤더니 컴퓨터 관련 얘기만 나오네. 확증 편향. 아, 예, 확증 편향. 예, 확증 편향은 컨퍼메이션 확증했는데 편향되게 확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먹은 것처럼 바이어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음, 동굴 속에 음, 깜깜한 데 있는데 세상에는 총천연색이 없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확증 편향에 시달린 사람은 확인해 보려 들지 않아요. 동굴 바깥으로 음, 나가길 싫어해요. 왜? 겁나. 내 주장이 반격을 당할까 봐. 쓸수 내 있을까? 신념 예, 체계가 무너질까 봐. 어, 세상에는 흑과 백밖에 없다고 믿는 거죠. 근데 나가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나가보기를 두려워해요. 누구든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변화에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2023년대 인물은 윤석열이에요. 얜 찌질이라 겁나는 거예요. 되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거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줄 아는 거죠. 싸움할 때 막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말도 못하게 막 아니 네 말 그래 일리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좀 들어봐 얘기를 해볼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볼래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올까봐 그 말할 때 또 다른 말을 막 하는 거죠. 막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이런 이런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찌질이거든요. 겁이 많은 그, 거예요. 겁이 많고 확증 편향이 시달리니까 어떤 음, 다른 생각에 말이 튀어나올까봐 그렇잖아요. 이게 바이어스에 예, 시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확인하려 들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확인을 하려 드는 사람들의 말이 있으니까 안 듣고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확증 편향을 또 공고히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는 깜깜한 데서 하는 거예요. 깜깜한 데. 아휴, 깜깜한 데.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본 합의서를. 어, 그리고,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체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북한 체제를 그냥 일단 인정해야 돼요. 이때부터 예, 남북 연방제 통일이 사실 말만 안 썼죠. 말 쓰면 또 그 빨갱이라 그럴까봐, 노태우도 빨갱이라 그럴까봐 남북 연방 말을 안 하지 않았지만 당장 화폐 문제나 정치 체제 어떻게 음, 할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지 당장 어떻게 통일을 이뤄요. 그럼요. 이거밖에 그럼요. 방법이 없어요, 통일은.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 말한 거예요. 박정희도 1972년도에 말한 거예요. 연방제 통일을 말한 거예요. 근데 연방제 이런 낮은 이런 연합 연방 대신 연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말했더니 김대중이를 뭐 빨갱이로 음,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 빨갱이처럼. 선고를 내리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연방제란 단어를 못 써. 연합이라는 단어를 못 써. 못 쓰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뉴스에 잘 안 나오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은 2조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 간섭하지 아니한다. 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예, 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조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평화 음,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음, 그런데 정전 협정을 준수하지만 목표는 종전 선언이라는 거죠. 예. 종전 선언을 문재인이 했다고 지금 빨갱이라고 지금 김기현이 말하고 난리가 났죠. 저기 김기현이 아니고 저기가 얘기한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윤석열은 바꾸가 자라고 말하니까 이때 찍소리 한번 예, 내보겠다고 김기현도 한 말을 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했으니 어 예. 자기도 이제 마음 놓고 하는 거죠. 예, 대통령 반국가 단체라고 세력. 말을 하고, 예, 예, 반국가 예,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예, 예. 김기현은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한 거죠. 대통령실은 문재인을 지칭한 게 아니야. 맨날 주소 담아야 되잖아요. 윤석열이 실언과 예, 발언을 예, 하니까. 주소 예. 담아야 되니까 주소 담는데 김기현이가 주소 담기 1초 전에 말을 한 거죠. 윤석열의 마음에 들라고. 1초 전에 말을 하기를 봐봐 문재인이가 종전선언 아, 하겠잖아. 미친 거지. 어, 북한 퍼주게 하고 이게 뭐야. 종전선언이라니 유엔사 해체라니. 그렇잖아. 근데 이때 평화 상태 즉 종전이 전쟁이 끝나야 평화 상태잖아요. 예.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못 내뱉은 거죠. 노태우도. 그렇죠. 이게 그 말이잖아요. 평화 상태는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잖아요. 전쟁이 예, 끝난 예, 상태가 아니라. 이거를 문서로 바꾸자라는 것도 미국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북한은 내내 요구하고 있었고, 남한은 맞아. 미국의 푸들이니까 남한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지만 당장이 안 되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되, 종전선언을 목적으로 하되, 지금 정전선언을 일단은 준수하자. 그때가,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예, 이게 5조. 6조는 남과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자. 근데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를 가하니까 이명박은 5개를 개인적으로 더 제재를 했어요. 미친 거죠. 예. 그리고 아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는데 싫다고 손을 뿌리치는 놈들이 다 남쪽 놈들이에요. 북쪽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7조 남과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의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이거 하자는 거죠. 근데 개성공단 철수해버리고 갑자기 그것도 미리 언질 일도 없이 예, 하니까 느닷없이 한 거죠. 북한에서 그래 그럼 뭐 연락사무소 필요 음, 없지 뭐 이런 거 폭파하고. 없애버리니까 예, 없애버린 사건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 쟤네 거죠. 봐라 저렇게 말하는데 음, 아니 개성공단 교류 중에서 정치 교류도 중요하면 실제 삶에 중요한 경제 교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어찌 보면 통일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제 교류 협력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잃었네? 근데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뺐잖아요. 아, 그럼 진짜. 북한에 대해서 예, 어떤 태도에 이게 실질적으로 연락사무소 파기한 거야, 이게 실제로. 하게 한 실제로 거죠. 그 그냥 자체가. 건물만 있으면 예, 뭐예요? 그 빈 건물 의미가 소용없다. 없죠. 그래서 예, 김정은이, 그 파기할 때 북한에서 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아무 쓸모도 없으니까 파기한다 그런 거거든요. 예, 개성에 있는 그거 파기한 거예요. 개성에 있는 그 뭐 어떤 사무실 파기한 거예요. 예.
어, 실제로 뭐, 거기에 있는 시설들은 자기 남한에서 파기할 수 없으니까 나왔지만 파기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그 공장이든 뭐든 다 파기한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렇죠. 예, 거기 똑같지. 연락사무소 파기한 거랑 뭐가 달라요? 예. 근데 근데 오히려 실제로 우리가 먼저, 파기한 오히려 우리가 거라니까요. 먼저 파기했으니까. 네. 근데 예. 건물을 아무 술짝도 없으니까 그 건물 때 부셔버리고 음. 그 땅에 예. 새로운 뭐 짓고 뭐 짓겠다고 하는데 그 뭘 뭐라 그래요? 음. 8조 남가부은 이 합의서 발효 1개월 안에 본회담 태주를 해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래서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와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어 그 노태우가 해무란 말이죠. 노태우가. 이때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92년에 남북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어요. 북한에서도 비핵화를 하겠다. 그래서 알지만 남북 음. 경협 그러면서 뭐 그 원자력 발전소 저어주는데 중수로가 아니라 음. 경수로로 한다. 이 경수로는 캐나다 방식이다. 그때 막 그랬고 예. 육자회담을 했지만 그랬었어. 육자회담 나중에 했지만 그 뭐 아무튼 뭐 돈은 다 우리가 된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고 그랬잖아요. 예, 이건 뭐 그 예, 예.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지 남북 비핵화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비핵화 선언은 당연히 유엔에 가입되면 핵 그 우산 협정에 음. 그 음. 들어가야지만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도 유엔에 가입하면 이거는 당연히 비핵화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예. 그래서 그 의사를 예.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예. 그걸 1년 후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독일의 서독이죠. 어, 독일의 어느 대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독일의 어느 어, 대학인데 무슨 대학이냐. 아무튼 뭐 어느 대학이에요. 베를린 자유대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무려 9박 10일간 유럽 순방을 했는데 음. 이때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그때 연설 내용이 네 개가 크게 주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첫째,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의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예. 윤석열이는 통일부가 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원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인프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도로를 건설해 주거나 철도를 건설해 주거나 공장을 때려 짓거나 하는 거. 구체적으로 예.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은 물론이고 제도적 기반 완성. 뭘 음. 하려면 제도가 구비가 돼야 되잖아요. 법도 장치도 그래야죠. 구비가 돼야 되니까 그 제도적 기반 형성 그리고 식량 문제 해결에 본질의 농업구조 음.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예. 이게 남측의 입장이라는 거야. 이건 남북 합의가 아니라 남측의 입장. 음. 그리고 둘째,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실현한다. 세 번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한다. 넷째, 남북 간 당국 간 대화.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 문제를 언급을 했대요. 이게 주요 내용이라는 예. 거죠. 예. 근데 뭐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교수 및 내 기빈 그리고 친한 학생 여러분, 존경하는 피터 퀘트겐스 총장님 이렇게 하면서 연설을 시작해요.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했는데 독일의 통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보면 소독 정부가 어떻게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말을 쭉 해요. 예. 쭉 하고 그 노력을 우리가 좀 배우겠다 뭐러니 이런 얘기죠. 음.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넷째까지 말을 하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소독에서도 있었다. 소독에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동서독 음.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우리 한국의 햇볕 정책 추진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주장해 왔습니다. 먼저 평화를 공존시키자. 남북 간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두 예, 번째 예, 평화 예. 교류, 교류하자. 세 번째 평화 통일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자. 이걸 주장을 수십 년간 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예. 나의 가장 존경하는 친구인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및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그리고 겐시어 전 외무장관 같은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규정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류를 나눴고 그래서 김대중은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예, 그 예, 제가 예.
이재명한테도 이런 국제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예, 좋겠다고 집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독일을 예, 보니까 이렇더라. 좋은 예다. 예, 소독에 어떤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독 정책, 이 유화 정책, 막 몰아붙이는 정책이 아니라 유화 정책. 그래서 수많은 교류가 있어서 이 담을 허무는 것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장작의 화폐를 하나를 통일하는 것에도 물론 여러 힘든 점이 발생했지만 얼마든지 그거를 소화시킬 만큼의 교류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 교류도 독일 음, 국민들이 서독 TV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 독일 TV를 서독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음, 있었고 그리고 예, 제가 20년 전, 아니, 제가 20대 때부터 주장했던 거, 남북교류 허가제. 우리는 정부가 허가해야지만 북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경이가 몰래 간 거잖아요. 뒤로 저기 돌아서 음, 모스크바를 통해서. 예, 그게 아니라 예, 남북교류 허가제를 해라. 제가 20대 때부터 말했고, 저만 말했나요? 제 또래들이 말 많이 했다고요. 음, 우리가 그냥, 네가 뭔데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왜 니네가 허가하고 말고 정부가 도대체 뭔데. 국민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허가제가 아니라 음, 신고제로 해라. 그래야 교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서초동 아줌마 같이 돈 많은 아줌마들도 북한에 가서 뽐 좀 내고, 그리고 음, 달동네 아줌마들도 가서 김장 같이 하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통으로 제가 꼴통 보수니까 이거 우리 어를 살리자 많이 하잖아요. 예, 어리 문화나 문명으로 계속 계승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애들, 예, 저는 여기서 애들 키우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게 케이팝 K 드라마라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가보면 에이시안 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아시아의 자부심 이런 게 있어요. 음, 아시안의 자랑. 근데 이게 아시안의 자랑이 아니라 아시안끼리 모였는데 이게 코리안에 대한 자랑이에요. 얘네들 예, 모여서 뭐냐면 케이팝 댄스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중심이 음, 한국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음, 이름은 코리안 프라이드가 아니라 에이시안 프라이드예요.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제가 한 가지 슬프고 안타까운 게 그런 거로만 프로애들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향약이 있잖아요. 품맛이 있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키고 보존하고 물려줄 우리나라 이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특별히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개인주의를 기본으로 깔고 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자꾸 애들한테 가르쳐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개인주의는 전체주의에 반해서 개인주의인 거지. 개인주의가 남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음, 그래서 서로 작은 일부터 돕는 거라 하자. 그래서 제가 자꾸 제일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이 돈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부터 공개를 하는 거예요. 예, 애들이 돈을 못 벌었을 때 우리도 현재 가진 돈은 없지만 들어와서 50불이든 100불이든 빼가. 니들이 필요하니까 빼갔겠지. 그래서 함부로 빼가진 음, 않아요. 필요할 때 50불 빼가고 그래요. 너무 용돈이 예, 없으면. 음, 근데 그 일을 제일 처음에 난 공부하는 머리가 없어 그러면서 대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자기 1년 휴식하겠다고 하고 직장을 잡은 둘째가 제일 먼저 직장을 잡았잖아요. 얘가 언니는 계속 공부하니까 돈을 줘요. 막내는 수시때때로 들어가가지고 돈을 그냥 지가 빼와요. 근데 서로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 하도록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웃과 나눔도 되겠죠. 진주가 돈을 음, 버니까 그래서 우리 이 통일 글짓기 대회에 얘가 한 달에 50불씩 해가지고 600불을 낸 거예요, 얘가. 예, 예, 이게 동참하는 게 아빠가 설명을 했더니 아빠 그러면 내가 요만큼씩 이렇게 해볼게. 음, 이게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아니고 돈 문제가 인생 문제에서 가장 그 화를 부르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그 철학, 신학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를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요만큼은 따라주는 게 요런 예, 나눔이더라 하는 거죠. 요런 나눔. 이 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북에 대해서 일방적 지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 사니까 그렇죠. 측은지심이 어, 드는 게 마땅하잖아요. 당연한 거고요. 아니,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백만장자라고 쳐요. 한 달에 100만 불씩 번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래서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한 끼에 1230불짜리 먹는다고 쳐요.
팁을 한 200불 줘야 되겠죠? 300불이나. 세금 여기는 따로 붙으니까 뭐 해서 1,500불 넘게 나갈 거 한 끼에. 그 예, 근사한 식사를 먹을 때 그지가 눈에 뵈면 그게 맛있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지가 내 옆에 예. 있으면 그게 맛있게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생각이 하다못해 들죠. 웨이터한테 쟤한테도 음식을 좀 줘. 그래야 내가 이걸 예, 먹게 먹잖아요. 이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할 인구가 줄었다고 할 정도로 그 고난을 겪은 북한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사람이라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근데 이거를 이념의 색을 덧칠해가지고 길길이 뛰면 막는 음, 인간들이 국힘당이고 국힘당의 그런 선동질에 뇌가 빠지고 심장이 뜯겨나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병신같이 이념 그래가면서 태극기 들고 그 생 음, 지랄을 떠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개신교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 안 통해서 되죠. 내 혈족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은혜를 하나도 못 누려서 지옥 형벌을 당할지라도 음, 그럴지라도 내 혈족 동족 이스라엘 사랑함은이라고 말하면서 쭉 뒤에 막 그 예, 각혈했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확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겠다면서요. 개신교인들. 그런데 길길이 날뛰고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병신도들을. 다시 핑계처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실존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잘못된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 이름, 하나님을 쏙 빼고도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 죽었는지 알지 못할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든 정권을 음, 음, 찬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돌아올 줄 알아야지 그게 인간이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북한을 맨날 동토라고 하니까 꽝꽝 얼어붙었다고 하니까 그 꼭꼭 여민 옷을 외투를 벗기려면 세게 바람을 어 차가운 바람을 저기 이렇게 막 쾌무르치게 그 북한 땅에 불게 한다고 그 외투를 벗지 않는다. 오히려 더 꽁꽁 한다. 예, 뜨거운 햇볕을 따뜻한 햇볕을 계속 쬐어줘 봐라. 옷을 지가 스스로 벗지. 이게 햇볕 예, 정책이잖아요. 예, 햇볕 예. 정책. 영어로 sunshine policy. 그렇잖아요. 선샤인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깨 대구르르 굴러가는 뭐 음, 햇살이라는 가사 내용도 있고 그 미국 어떤 노래. 그렇잖아요. 이 선샤인 얼마나 좋아요. 햇볕이 얼마나 좋아요. 봄 햇볕 얼마나 예, 좋아요. 예, 햇볕이란 예,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음, 팔러시 정책이라는 단어를 갖고 온 거죠. 정책 앞에 단어들이 되게 무겁잖아요. 예, 김대중이 천재인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음, 햇볕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비유도 옷을 벗기려면 햇볕을 쬐줘야 돼 따뜻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건 인지상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이걸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제를 나눴던 빌리 브란트 전 총리,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겐셔 전 외무장관 같은 내 친구들, 지도자들, 독일의 지도자들. 김대중은 워낙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니까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어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예, 김대중은 다 안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장관들과 여러 차례 귀중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다. 많이 배웠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햇볕 정책을 한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그 2000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의 한 연설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3월에 베를린에 가서 그 선언을 했는데 6월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6월에 6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만나요. 예, 김정일하고 만나서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6.15 남북 공동 어디서 했냐? 평양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태극기를 개양을 해요.
그리고 열렬히 환호를 해요. 근데 우리는 북한 지도자를 못 데리고 와요. 북한 인공기를 흔들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가 그런 쪽에서 더 정치적인 자유가 더 억압된 거예요. 그러게요. 그 평양시에서 어, 남쪽의 대통령 김대중, 북쪽의 국방위원장 김정일 이 둘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예, 6월 15일 11시에 북한 시각으로는 10시 반에 우리하고 북한하고 시간은 다른 거 아세요? 예, 예, 압니다. 예, 우리는 그 영국의 거기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얘네들이. 예, 우리는 도쿄 예, 중심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예, 우리는 도쿄하고 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북한은 얘네 자주를 굉장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코너키 또 찍어 차기 뭐 이런 거 하고 뭐 구석차기 이런 거 하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 예, 본토에서도 엎어커서 올려치기 뭐 이런 거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도쿄 시간에 맞출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10시 반으로 해요. 여기는. 한반도 시간을 걔는 10시 반이 우린 11시고. 예, 예. 미국에서도 여기는 그 서머타임, 한국말로 서머타임 그랬는데 데일라이트 세빙이라고 1시간씩 바뀌거든요. 이제 앞으로 없애겠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옆에 아, 주 아리조나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 어, 예, 한때는 3시간 차이 나고 한때는 2시간 차이 나고 한때는 1시간 차이 나고 그래요. 거기가. 그 바뀔 예, 때마다 1년에 두 예, 번씩 예,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내가 바꿔서 내가 쓰는 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아직도 옛날에 외세가 정해놓은 대로 쓰는 거고 북한에서 미쳤냐? 왜 우리가 그렇죠. 도쿄 사람들하고 시간을 맞춰 살아야 돼? 예, 우리는 맞아요. 해 뜨기 해 기울기가 다른데 예, 걔네보다 늦게 뜨나? 1시간 늦게 뜨나? 아마 좀 걔네가 더 동쪽이니까, 걔네가 서쪽이니까 우리가 먼저 뜨는,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해 뜨고 지는 예,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달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시 반, 북쪽, 예, 우리 남쪽은 도쿄랑 맞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2000년 3월에 베를린 선언 김대중이 하고 나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떠들면 듣는 분들이 지루해 하실까요? 많이 공부가 많이 되리라고 봐요.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예, 3월에 그 선언을 하고 북한에 가서 예,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3개월 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방문이 예, 성사가 된 것일 거고 북한 평양시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후 11시에 작성하고 발표한 공동선언이라는 거예요. 음, 공동선언. 근데 이 공동선언은 어, 그, 내용이 어, 전문에 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합의했다는 거죠. 예, 이 자주적으로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 제안, 북측의 그냥 연방 제안이라 자기네가 양보해서 낮은 예,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직 둘 간에 이거를 하나로 뭉치진 않았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지향시켜 나가기로 예, 했다. 그 점에서 여지까지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비전향 장기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리고 그래요? 위급해서 예, 저기 안 되죠. 지금 병문안이 안 되고 그런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예, 비전형 장기수 그럼 전부 다 빨갱이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남에서 태어나고 남해에서 계속 살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그냥 박정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음, 잡아가두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전형 장기수라고 흡사 뭐6.25 시절에 그 북한 포로군이
절대로 공산주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예, 예, 이렇게 어떻게 개념 정립을 한 비전향 그렇죠. 장기소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전향 예, 장기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 모르나 있다고. 그래서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고향인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 선택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누구도 나는 북한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몇 년 음, 전에 북한으로 보내준 사례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또 뭐 국힘당 쪽에서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4번 남가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교류가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독일처럼. 이렇지 예, 않고는 통일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예, 안 되죠. 5. 남가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상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명을 촥 했네요.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그래서 서명을 촥 했네요. 그래서 예, 북한 측 원문은 똑같은데, 이상을 리상 이렇게 바꾼 거, 음, 연합제안을 련합제안 이렇게 바꾼 거밖에 없어. 똑같대요. 어,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깨져 있죠. 그 다음에, 어, 2007년에 14 남북 공동성명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를 달려갔어요. 북한을 방문했죠. 14 예,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어요. 1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는데 14 남북 공동성명은 공동선언은 이것도 노무현이 평양으로 간 거예요. 육로로 걸쳐서 갔다는 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예, 예, 북한 예. 땅을 그랬었죠. 가로질러 간 거예요. 예, 뭐 예. 샅샅이 보지는 못하지만 주마간산으로 말 타며 경치를 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 내부를 그렇죠. 다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예, 외국인들도 옛날에 그 독립문 근처에 그 가난한 동네 있었잖아요. 언덕배 그런 거 촬영 못 하겠거든요. 음, 전두환이가 옛날에 아시안 게임 때. 예, 근데 예, 보라는 거죠. 물론 고속도로 근처에는 옛날에 박정희도 항상 파란 지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잘 발전했다 이렇게 선전했지만 예, 예, 북한에도 예, 그랬어. 선전용으로 만들어 놨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공개를 음, 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아무튼 평양에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한 지도자를 북한은 계속해서 초청을 하더라. 초청을 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뭐 전문은 다 똑같아요. 다 뭐 여지껏 있었던 거랑 다 똑같은데 예, 6월 15일 날 공동 선언을 했는데 어, 이 공동 선언이 이건 아까 읽은 거구나. 그렇죠? 예, 이건 읽었어. 이거 읽지 않고 6.15를 읽었지, 6.15. 근데 6.15를 6.15. 읽었는데, 예, 예, 14 공동선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1번만 읽을게, 1번만. 다른 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1번은 예,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이게 14예요. 음, 예. 그러니까 6.15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자. 계승하겠다. 예, 이게 예, 14예요. 그러니까 예, 6.15 선언이 햇볕 정책을 말한 6.15 선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그리고 거죠. 예,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어, 이거는 지금 말을 했고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는 문재인이었어요. 문재인. 문재인. 예, 예. 문재인이고 새파란 지도자 뭐지? 일, 김정은인가? 북한이? 그죠? 김정일, 김정은이죠? 김정은. 그렇죠? 김정은? 예. 김일성, 김정일, 아, 김정은. 우리도 헷갈려. 저도 헷갈리네. 저도 예. 헷갈리네. 김정은? 김정은에서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고요. 그때 김정은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14 남북 공동 성명 같은 그런 이야기한 거를 잘 지키십시다. 지키자, 지키자. 왜? 예. 그 말은 뭐예요? 남한에서 맨날 깼다는 그것들은, 거예요. 예, 안 지켰으니까. 정확하게는 남한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도 미국이 니네가 합의를 해 이것들이 그리고 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주적으로 하자. 이걸 지키자. 어린 김정은이가 나이 많은 아버지 뻘인 아, 문재인에게 제안한 게 예.
지금까지 예. 해봤던 거, 합의했던 거 우리 지키자. 그러니까요. 지키자. 아, 진짜. 우리 민족끼리 이거 지키고 서로 체제 예, 인정해서 낮은 단계로 먼저 연합체를 예, 너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방제가 아니라 좋아 연합체라고 음, 하자. 그런 식으로 일단 하자. 당장에 화폐 통일 못 시키고 정치 통일 못 예, 시키잖아 니네가.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 가자. 우리 이렇게 약속한 거 지키자. 그렇죠. 이걸 말을 했어요. 이때 문재인의 답이 뭐였겠어요? 이런 것만 기억이 나. 저는 문재인이 얼버무렸어요. 아, 문재인이 얼버무렸어요. 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아, 그리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요. 평양을 갔어요. 지금까지랑 다르게 문재인에 관한 북한 주민들의 그 환호는 어, 지금까지 보였던 거랑은 달랐다. 우리가 저 중학교 때 포도 대통령 왔을 때 청와대 인근 뭐 거기에서 이전에 중앙청으로 불렸던 거기 그에서 미국 성조개 들고 얼마나 흔들었는지 몰라요. 수업도 강제로 빼먹게 하고 그런 것이 뭐 관제 동원이 됐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환호가 이전에 노무현, 예, 이전에 김대중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있었다. 유럽의 나라에서 1.5세로 성장한 김정은이가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음, 아니냐. 그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엄청 환호를 해줬다, 북한 주민들이. 예, 그래서 김정은 답방 이야기를 언론에서 엄청 쏟아냈어요. 답방이 그랬었죠. 있을 것처럼 했죠? 근데 답방은 물 예, 건너갔어요. 이 답방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한 게 전 미국이라고 봐요. 미국이라고. 그 뒤에 미국의 별의별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어떤 얘기를 하고 저러면서 막 음, 개판을 쳐놨거든요. 개판을 다 쳐놨어요. 이러면서 너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들이 뭐 당장에 뭐 북한이 무슨 뭐 합의를 깼느니 뭐 좀 결국 물 건너 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 7사 남북 공동 성명서도 쭉 보면 사실은요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음,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 그리고 예, 낮은 연방제 통일 이 두 개가 축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각 사회 영역에서 교류를 하자. 특별히 경제 예, 교류를 하자. 예,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자는 거죠. 그죠? 인정하는 예, 차원에서 교류하자. 이 세 개예요. 우리 민족끼리 서로 체제를 인정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 그러려면 사전 정지 작업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 교류 음, 가운데서 경제 협력을 하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 현재는, 뒤집혔어요. 그러면 음, 그동안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다 뒤집혔어요. 원인이 뭘까요?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르겠어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라는 그런 공동 선언을 수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북한은 폐쇄적인 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을 계속 초청해왔고 또 그 환영도 예를 들어서 태극기도 마음대로 뭐 흔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폐쇄적인 나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건 대통령이라 해도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어떤 무슨 자기들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생각만 갖고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죠. 통일의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네.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네. 수단으로만 쓰지 않았나. 이런 그리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통일에 관해서 염원이 진짜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이 남한사의 전국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골고루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반대한다기보다 무관심한 거죠. 음.
어떻게 보세요? 무관심한 걸까요? 반대하는 걸까요? 그래서 반대도 있겠지만 무관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저도 그랬을 것 그렇죠. 같고. 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우리 네, 네, 예.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시기에도 이제 한국에 우리 김정은이 올 줄 알았고 네, 많이 종전선언도 될 줄 알았어요. 네, 왜?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통일의 염원을 갖고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네, 이렇게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생각이 없었다. 아, 그렇죠. 결국은 아, 결론이 그래서, 그렇게 나는 것밖에 예, 뭐 반대하는 없는 사람도 것 같아요.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무관심한 사람도 다수라고 보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예, 사실 무관심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어떤 이념에 음, 사로잡혀 반대를 하는 거지 통일에 그다지 예, 관심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옛날 음, 여론조사도 그렇고 한 3, 4년 전에 KBS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관심이라는 거죠. 뭐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뭘 하는 거잖아요. 예, 등산에 관심이 있어야 등산을 가는 거고 바다에 관심을 있어야 관심 바닥을 두는 거잖아요. 통일에 관심이 그렇죠. 있어야 뭐 하는 거죠. 그런 예,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통일 글짓기 대회 하는 건 무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그래요. 권력자들이 예, 이렇게 해도 권력 있는 음, 권력자들이 하고 심지어 남북 간에 합의를 하고 공동 선언을 해도 이것이 없던 일처럼 돼버리는데 우리 같은 예, 사람이 뭘 하는 게 무슨 얼마나 음, 효과를 나타내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예, 이렇게 뭐 세상 돌아가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을 하는 건 의미도 가치도 없어요. 무관심한 사람한테, 아니, 지금 저기 뭐야, 집사님, 그 80이 넘은 나이에 아비 조지 부시는 그 점프라고 해가지고 그 비행기 높은 데서 이렇게 예, 뛰어내려가는 예, 예, 낙하산, 이걸 이제 미국 애들 점프라고 예, 한단 말이에요. 예, 80몇 예, 살에 점프하는데, 아니, 80 몇 예, 살도 하는데, 집사님, 우리 음, 점프를 배우러 다니실래요? 근데, 아, 물론 돈은 좀 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고, 또 처음에 함께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인건비며 비행기 뭐, 이게 돈이 좀 들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돈이 들고, 뭐, 예, 뭐, 여러 개 돈이 들어요. 그러면 해보실래요? 그랬을 때, 예, 집사님은 관심을 보이시겠느냐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안 예, 보이잖아요. 크게, 예, 그게. 왜 관심을 예, 안 보인 사람에게 아우 집사님 이거 얼마나 좋은데 우리 지금 용기를 갖고 해봐요. 우리 젊게 어, 살 수 있어요. 아 우리 그 이거 하십시다 우리 어, 하십시다. 제가 음, 1년을 졸으면 집사님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 통일 글짓기 대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예, 마찬가지로. 아, 예, 관심 없는데 뭐. 음, 그러면 예, 이 비행기 타고 점프하는 거랑 통일 글짓기 대회 하는 거랑은 그래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안 해도 다르죠. 돼. 안 해도 돼요. 맞아요. 통일은 안 해도 돼. 해야 해야 돼요. 되는 거란 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예, 해야 되는 걸 알아서 박정희처럼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해서 한 것과는 다르게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번 해봤고 예, 그게 너무 좋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따라 했고 그래서 이런 지점은 이 두 사람은 전 진심을 믿어주고 싶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유야무야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6.15 공동선언은 북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하고 대한민국 측하고 해외 측 인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아직 아주 그 꺼져가는 불꽃, 아주 작은 실마리 정도만 음, 연결이 되니까 실같이 연결이 돼 있지만 이것도 뭐 실질적으로 예, 어떤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거의 다가 사라진 건데 이런 모든 예, 것들이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음, 있겠느냐.
그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효과를 따지기에는 우리의 그 힘이 미비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미비하고 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을 거고, 우리 정치인들처럼. 다만 우리는 이제 신자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자의 역할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부여하고, 어, 그 일에 이렇게 이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집사님 보실래요? 결과로, 예, 예, 우리가 당위성 가지고 인생 못 살아요. 그렇게 해야 못 돼. 살겠죠. 너 자식으로 어,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알지? 예,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심지어 내 예, 뱃속에 10달을 안고 있어서 그리고 날 때 그 산거의 고통이 말도 못한데 음, 아이를 발로 톡톡 밀어내고 요즘에 뭐 엄마도 엄마 노릇 안 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너 예, 엄마로 그렇게 살아도 돼? 내 새끼가 사랑스럽지 않냐? 이렇게만 몰아붙이기도 애매한 게 현대 살림살이가 물론 그렇죠. 나쁜 엄마도 예,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서 부부가 다 맞벌이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새로 출근하는 것처럼 가사 노동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음, 네가 엄마로 아내로 네가 아빠로 뭐 어쩌고저쩌고만 하긴 어렵단 말이에요. 서로 이 예, 사람들도 레스트, 휴식, 안식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필요하죠. 당위성만을 가지고 못해. 신자라고 그리스도의 음,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요?라고 당위성을 가지고만 몰아붙일 수는 없다. 그 말을 예, 뭐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예.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일단은. 그래서 예, 돈으로 유혹하는 건 아니지만 장학금을 주고 예,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자. 니네들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 한번 보고 나중에 뭐 대학생도 해볼 수도 있고 그밖에 뭐 다른 요즘 애들은 영상 제작을 더 쉬워하니까 글짓기보다 영상 제작을 예, 시켜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통일 글짓기 대회를 해보면서 도대체 니네는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6.15 남북 이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단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를 물어봐 주는 거죠. 음, 대신에 그렇죠. 너희들의 수고는 인정을 해줄게. 모든 사람을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 글을 잘 쓴 사람, 글짓기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 통일에 내가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등 혹은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등 뭔가 허심탄회한 말들이 있었고 통일을 생각해 예, 보면 당장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난 아는 게 없다는 등 혹은 머리에 쥐가 난다는 등 하는 어떤 솔직한 음, 글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예, 하나는 나름 아이들이 그 건방진 게 매력이잖아요. 어른들은 세상을 그렇죠. 아니까 처세를 한단 예, 말이에요. 이것저것 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예, 계산이 약하니까 세상을 덜 살아봐서 어떤 예, 이상을 꿈꾼단 말이에요. 예, 그렇겠죠. 초등학생이 예, 꿈이 대통령 되고 과학자 되고 이런 거. 예, 그렇잖아요. 과학 공부하기 얼마나 힘든데 지가 과학자가 돼. 근데 그런 예, 것처럼 아직 그 기성세대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막 나름 지식이 있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음, 나름대로 논문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쓰는 거. 그것도 좋고. 예, 그냥 심상을 담은 수필 형식도 좋고. 예, 그렇게 해서 1번 순위는 얼마나 글이 유리한가를 보지 않고, 이런, 일단 관심이 있었던 부분을 솔직하게 말하거나, 관심이 음, 없었는데, 이런 글짓기에 대해 응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봤다라고 하거나, 이런 글들을 모집을 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통일 글짓기 대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작지만 통일의 작은 기틀을 마련해 보자는 거니까 예, 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통일의 작은 기틀을 마련해 보는 거랑 뭐 사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런 취지를 알아서 그런 내용의 글을 쓰면 그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대상 예, 100만 원서부터 예, 8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예, 1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예, 어, 우리 돈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글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제작한 한반도 기가 있는데 티셔츠, 한반도 기가 그려진 티셔츠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라고 앞가슴에 쓰고 뒤에다가 크게 파란색으로 스카이블루로 한반도 지도를 그려놨는데 한반도 땅덩어리다. 네, 아, 요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해야겠다. 2만 원 상당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다만 우리는 신자니까 다른 지점은 세상에서는 열매가 있고 뭐 있어야 돼요. 성취감이. 근데 예, 우리의 성취감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로 성취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뭐를 응답 받아서 받은 열매가 아니라 예, 내가 응답해드린 것 자체로 기쁨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내가 무관심하게 살았지만 연합이라는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몸짓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 자체가 내게는 예, 큰 기쁨이에요. 그 음, 기쁨은 믿음을 실천한 어떤 그 성취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 통일 글짓기 대회를 놓고 믿음이라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음, 그때 내가 어떤 생각과 또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아, 이거예요. 아유, 자, 어, 뭐 집사님 오늘, 그 오늘 현대 공부 역사 많이 짧게 했네요. 짧게 예, 정리했는데 예,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예, 예, 그다음에 상대방의 체제를 서로 인정해서 낮은 연방제 통일. 두 번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 각 영역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중에 경제 협력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지점. 이런 예, 것들이 1972년 7사 남북 공동 성명에서 불순한 의도로 시작을 했던 말든 그때서부터 예, 2018년 지금까지.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 평양에서의 회담까지 쭉 봤었을 예, 때 이게 다 예, 유야무야 없던 일처럼 지금 되어버리고 없지만 예, 계속해서 말해왔던 거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예. 자, 이런 역사 사건을 듣고 집사님 느낀 점 느낌 말씀하시고 방송을 마치기로 해요. 아까 아직도 남북 교류가 이제 신랄처럼 약간은 그렇게 계속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라도 계속 연결이 돼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요. 네, 우선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저는 항상 물론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요. 정치에도 관심이 있지만, 저는 정치인보다는 저 같은 우리 한 지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도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남북 분단으로 인한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라를 해치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되는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이게 지금이라도 알아서 이렇게 오늘 쭉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통일을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한민족으로서의 생각도 그렇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는 일에 생각을 좀 깊게 좀 해봐야 되고 네, 또 이 일에 좀 동참을 하시는 게 네, 신자로서의 진짜 역할이다 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 그 아직 확답이 없어요. 예, 캐나다 아직도 계셔서 김진양 교수라고 예, 문익환 목사가 늦봄이에요. 예, 호가 늦봄, 늦은 봄. 예, 네, 예,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 사회가 있어요. 거기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 카이스트 교수시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 이쪽 계열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인가 아무튼 뭐 거기에서도 어,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기도 하신 분, 이분이 자신은 종북으로 몰려도
통일운동을 하겠다 이러신 분인데 네, 이분에게 제가 슬쩍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취했어요. 아직 응답은 없어요. 저를 모르니까 네, 저를 이제 뒷조사를 음, 해보겠죠. 이제 여기 오면 그러겠죠. 예, 귀국하시면 예, 이제 저를 보겠죠. 어떤 예, 인간인지. 그래서 보고 이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이 북에서도 좀 있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무슨 일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북한의 실상을 들어보자. 북한의 예, 실상을 우리가 과연 비핵화 이런 것이 무조건 주장할 이야기냐? 북한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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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가 왜 예,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예, 해보면 우리가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삼성이고 현대가 아무것도 수출 못해요. 제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스위프트 등을 통해서 그 무역 결제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음. 수출선을 납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소련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련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항을. 돈도 별로 없는데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핵이라도 어떻게라도 만들어야지. 해결하겠죠. 해결하려 그 노력하겠죠. 걔네 제재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핵밖에 없죠. 뭐 경제적 싸움에서 예, 이길 거예요. 뭐로 이길 수 그러니까요. 없어요. 할 그러니까 수 우리가 있는 나도 걸 예, 동원해서, 나 핵 예, 만들어서 그렇게 모스크바 칠 하겠죠. 거야 이것들아. 예, 이렇게밖에 소련에게 말 더 하겠어요? 그렇죠. 북한은 어, 비핵화 선언을 했었단 말이죠. 예, 목적이 예, 평화 통일이지 핵을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하도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집사님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나만이 핵 가진 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기 원칙적으로 핵 가지는 게 좋진 않지만 일단 찬성입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예, 저는 핵 가지는 게 반대예요. 예, 반대지만 기술은 응축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본은 45분이면 만든대요. 우리나라 일주일이면 만든대요. 핵폭탄을. 기술이 있대요. 예, 끌어당겨서 한 시간이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은 만들고 있으나 핵폭탄 보유는 반대예요. 저는. 왜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독일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다 뭐 철수하고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예, 원칙적으로 반대인데 북한도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비핵화 선언을 했던 거고 설득을 해가지고. 예, 이게 그럼에도 뭐 계속하는 게 미국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제재가 너무 심한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장거리 ICBM 우리 만들 수 있어. 아직 못 만들었어요. 제대로. 예, 하와이까지밖에 못 날아가.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타격할 수 있도록 로켓을 만들어야 돼요. 발사체를. 두 번째 그 발사체 핵을 그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공한 기록이 안 보여요. 핵은 있으나 핵 무기는 없다는 거죠. 핵 예, 무기는. 그리고 이전에 영병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핵시설을 수두로 파괴했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핵 자체가 목적이 예, 아니라 종종선언이 목적이고 평화협정이 목적이고 자주 통일이 목적이에요. 북한은. 예, 예. 예, 목적인데 자꾸 그러니까 핵 그거 하는 건데 음. 무조건 니네 핵을 먼저 포기해.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런저런, 체제도, 예, 체제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온갖 제재는 다 하는데, 너 죽어라 하는데, 네, 그냥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뒷얘기, 핵에 예, 관한 뒷얘기를 예, 비롯해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같은 거라든가 예,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예,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 예, 한번 예, 초청해서 듣고 싶고 옛날에 지산 예, 제가 월남우리 한번 같이 가요라고 제안 드렸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게 예, 놀러 가자는 그랬었죠. 뜻도 있지만 예, 제가 사실 이번에 갈까 말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애랑 연락을 취해놨어요. 예, 그리고 예,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쌀 때 미리 예, 예약하면 20만 원이면 가겠더라고요. 왕복. 예, 그런데 일정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초청 강연에 하면 돈도 액도 추가로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쓸 그렇죠. 수 있는 돈이 매우 제한이 돼 있어서 예, 예, 지금 저 후원금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제가 예. 이런저런 이유로 다 많이 썼어요. 써버렸잖아요. 예, 많이 써가지고 예, 한국에 지금 제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얼마나 이 일을 할 수 그래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월남을 취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박 예, 3일이라도 다녀오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거기가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한번 말할 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예, 신학생이라든가 교회. 그거 한번 예, 하려고 했던 거고. 둘째,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거기 음, 그 북한 식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예, 다시 열었다는 소식이 또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주민하고 좀 얘기 좀 말 좀 섞어보자. 음, 음, 아무 정치적인 발언이 안 돼요.
예, 걔네들이 그 종업원들이 안 해요. 음, 그러니까 막 그 신은미처럼 그 북한에 가서 거기 있는 애들이랑 뭐 딸처럼 대하고 한 것처럼 오마이뉴스에 게재했는데 그것 갖고도 막 종북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상 예, 이야기인데 아줌마하고 뭐 딸 같은 애들하고 대화하고 뭐 관광한 건데 그런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접촉, 일반적인 교류를 집사님하고 저하고 경험을 해보자는 차. 음, 저는 해봤고 예, 경험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월남 가자고 했던 게 사실은 제가 아, 예. 북한 사람이 다 저기 막 빨갱이냐 얼굴을 빨간색 칠한 거냐. 저는 그냥 똑같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냥. 예, 근데 우리처럼 예, 맛은 없어요. 어, 예, 우리는 이미 입맛이 굉장히 이것저것 잔뜩 그렇겠죠. 넣은 거 굉장히 그 그렇죠. 풍성한 뭐가 있어요. 예, 게다가 입맛이 굉장히 또 많이 변했고 얘네는 단촐해요. 식당에서 나온 거 보면 단촐해요. 우리 목포고 비교하면요. 이거는 3분의 1 값 줘도 안 먹어. 근데 더 비싸. 어, 그런 거를 통해서도 그, 현실 인식을 하고 아, 북한이 요즘 그렇죠. 아직 발전이 안 됐구나. 어, 우리도 맞아요. 부자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음식이 뭐가 있었어요? 없죠, 뭐. 전통적으로 있었지만 예, 일반 시민들이 먹는 음식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 화려한 없죠. 게 고기 제대로 예. 먹었어요? 고기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아우, 고기가 어디 있어요? 기름기 뜬 것도 보기 어려웠어요. 80년대 사실. 들어오면서부터 돼지고기 싸져가지고 먹기 시작한 거고요. 예, 90년대 들어오면서 뭔가 좀 더 막 이것저것 퓨전 음식이라서 이것저것 섞여진 거 막 예. 그리고 옛날 전통 음식 개발해가지고 막 나오고 우리가 감히 뭐 비싼 거 음식 상상이나 했어요. 먹을 수 있었으면 다행이지. 못했어요. 그런 그럼요. 식당 보고 음식 나오는 거 보고 아 북한이 아직 힘들구나. 겨우 자랑해서 내놓는 게 요 정도구나 우리 느낄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어, 사람들 그 중에서 미모 되는 애들 뽑아놓은 거거든요. 네. 미모 되는 애들 뽑아놓는데 홍대 거리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촌스러워요. 우리 아무나보다 걔네들 선발된 애들이 훨씬 촌스러워요. 옛날 우리 시대 우리 어릴 적에 뭐 예, 원피스 입어서 예쁜 여자들 있었어요? 별로 없었지. 없었죠. 요즘엔 다 이뻐요. 남자들도 예, 다 애들이 잘생기고 멋지고 여자들도 뭐 잘생기고. 입으면 뭐 길고 쭉쭉 그렇습니다. 뻗어졌잖아요. 예, 근데 예. 얘네들도 큰 애들 뽑아놨는데 아이 뭔가 촌스러워. 뭔가, 예. 한복도 뭔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뭐 예, 공단 같은 거로 해 입고 그러다가 언젠가 예, 못이 비슷한 거로 비싼 못이 같은 거로 쫙 해 입었는데 기가 막히게 한복이 비싼 거로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 멋진 거로 예, 잘 살게 예, 되면서 개발해가지고 예. 그걸 보니까 북한 애들이 입은 최고의 한복을 음, 보면요. 아, 싸구려고 촌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 민간 교류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집사님께 예.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저는 아, 오래됐지만 그래도 끈앞풀이 예, 예, 있으니까 거기에 예, 나를 도와줄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락을 예, 몇 번 취했어요. 예. 일정이 빡빡해 평일날 2박 3일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나중, 뭐, 이번에 안 되면 나중이라도 한번 가면 되죠. 뭐. 요번에도 아직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야. 못 갈 게 뭐 있을까 싶어요. 사실 2박 3일 평일날 뭐 요번에는 뭐 일일이 많이 옛날처럼 안 다닐 거니까 안 다닐 예, 거니까 좀 생각 중. 예, 지금 사면 제가 들어가 봤더니 한국에서 사면 20만 예, 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100 몇십 불밖에 안 돼요. 못 갈 건 예, 없다. 왕복에. 호텔 예. 싸요. 음식 싸요. 근데 체재비 별로 안 든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예, 만들어 보고 안 되면 뭐 포기하고 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목적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목적은.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마무리 예, 하려다가 또 말이 길어졌어. 예,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저 그 미련퉁이 황 목사가 산다. 근데 이렇게 이상주의자가 현실을 망각한 채 도무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효과도 없는 이 일을 해라 유행가를 가져와서 변명처럼 지속적으로 8년 동안 외쳤더라. 존 레넌의 Imagine. I'm a dreamer. 나는 꿈꾸는 사람이다. 근데 I'm not the only one. 나 혼자가 아니야. 나 혼자가 예, 아니야. 그쵸? 이렇게 말을 아, 하더라. 네. 예. 그래서 꿈이라도 꾸고 살자. 그 그러면 꿈꾸고 살아야죠. 예, 전인권 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나에게 말을 한다. 그런데 음, 어 그래 미안해 알겠어. 근데 너도 세상을 모르더라. 내가 봐도 너도 세상을 모르더라. 제가 그런 말을 몇 번 했고 살았어요. 저한테 세상을 예, 모른대요. 전 세상을 잘 알아요. 어떤 경우는 무시할 뿐이에요.
무시하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래요. 저한테 제가 막 여기서도 뭐 동포기업에 제가 잠깐 취직했을 때 너무 사람을 막대가지고 제가 다 뒤집어 버렸어요. 막 다 뒤집어 버렸더니 세상을 모르는 데야. 세상은 그런 데가 아니래요. 아니야, 세상은 음, 그런 데인 거 알아. 알지만 싸우는 거야, 나는. 음, 우리 그렇죠. 셋째 형님이 세상을 모른대, 옛날에 저한테 20대 때. 예, 아니, 알아요. 그런 데인지. 그렇지만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싸우는 거예요. 최근에도 저한테 세상을 모른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알아요. 알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지만. 그 너도 보니까 세상을 몰라. 제가 여기서도 말한 게 아니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내 집이라도 가졌는데 당신은 월세 아파트 사네. 이거죠. 세상을 그렇게 잘 살면 나보다 잘 살든가. 나보다 잘 살든가. 예, 내가 세상을 모른다고? 당신이 예, 모르지만 여기는 공부만 잘하면 가난해도 주는 장학금이 있다는 사실 당신 알았어? 난 그래서 애들 장학금 보냈어. 부모가 음, 가난하다는 서류를 증명해가지고 해서 큰애 같은 경우는 6만 불 1년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 체제비까지 해서 1년에 10만 불이 들어가는 데를 한 1년에 7천 불만 내는 거를 다 끌어다 땡겨서 애를 난 보냈어. 난 세상 모르지 않아. 알아. 당신 알았어 그런 거? 모르잖아. 난 알아. 알지만 미련하게 어떤 경우는 그렇게 사는 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이거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앞으로도 그 네. 말은 죽을 때까지 들을 것 같아요. 너는 저요? 세상 몰라. 누구든 신자로서 살려면 그 네. 얘기를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근데 세상 알긴 그렇게 사는 거 알잖아요. 아니야. 알긴 아는데 그렇게 예, 안 사는 그렇죠. 알게 거지. 아는 거죠. 그렇게 안 예. 사는 거죠. 그렇게 저항하는 못 사는 거죠. 거고. 예, 예. 정하는 거죠. 근데 안 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내가 봐도 예, 전인권 노래처럼 너도 세상을 몰라. 그리고 말하는 게 내가 꾸는 꿈이 내 세상이야. 내가 꾸는 꿈이 내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세상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을 꾸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꿈도 없이 예, 살잖아요, 사실. 그렇죠. 세상이 예, 시키는 대로 맞춰 살잖아요. 꿈도 없이. 예. 예. 우리가 사는 게 진짜 세상을 아는 사람이 사는 거죠. 우리가 네. 알고 사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진짜로? 세상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남들이 보기에 그럼요. 미련한 일을 예, 하는데 몰라서 음, 미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렇죠. 그런 게 알고 아니에요. 하는 거죠. 통일 글짓기 예, 대회도 이게 예, 남들이 보기에는 10,000원을 음, 투자하면 1,000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100만 원 예, 투자하면 뭐 하다못해 뭐 이것저것 뛰고 그렇죠. 하다못해 5만 어, 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그렇죠. 절대 손해란 남는 게 말이죠. 없어. 남는 게 없고, 잘못 욕도 얻어먹고, 두 번째,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지 예,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몰라요. 진짜 응모한 몰라요. 편수가 5편도 안 될지도 예, 몰라요. 맞아요. 그럴 수도 근데 있어요. 거기에 의미를 안 둔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예, 앞에서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방점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죠. 형편없어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욕을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의기소침할 의기소침하지 필요가 없어. 않아. 우리는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예, 예, 우리가 아유, 뭐, 예, 거기까지, 예, 예, 우리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면 예, 되고. 맞아요. 방송을 끝내려고 하다가 또 말이 길어졌어. 벌써 시간이 예, 길어.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예, 3시간이 훨씬 넘겠어. 3시간 가까이 아이고, 되겠어요. 예, 집사님 너무 늦게까지 수고하셨어요. 지금 여기 예, 예, 10시가 다 돼가니까 집사님 12시가 다 돼가네요. 예. 내일 일하세요? 예, 내일 일합니다. 아유, 어쩜 좋아. 얼른 가서 자야 죄송해서. 되겠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죠. 아니, 오늘 많은 걸 배우게 돼서 저도 네. 또 알고 가고 좋네요, 오늘 시간이. 제가 예, 집사님 부인께 욕 엄청 예, 먹겠어요. 내일 일하는데 뭐 저렇게 예. 잡아서 가스라이팅이나 하고. 아, 예. 죄송하다 제가, 말씀 좀 제가 전해주세요. 좋은데, 예, 예, 그렇게 할게요.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꼴보기 인생 여러분 또 다음에 마칩니다.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예. 예.